주식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작년에 제가 아마 이제 제 유튜브에다가 이런 거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알쓸 신작 코너 그 카테고리에다 넣어놨었는데, 작년에 이게 언제죠? 작년에 10월 31일 날 올려놨었네요. 그러면서 제목을 2018 코스피 지수 예상 8월까지 2800 가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던 게 기억나네요. 그때 작년 10월 31일 날쯤에 봤을 때는 2800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보였어요. 왜 그렇게 봤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그때 아마 이런 것 이쯤 넘어가면 될 거야. 아마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보면, 그리고 인수합병 뭐 그런 거 검색어 막 구글에다 걸어놓고 하루에 나한테 이메일로 기사가 막 200개씩 오더라고요. 그럼 뭐 그거 다 읽어보고 막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생활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런 흐름 때문에 2800까지도 갈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거요. 이렇게 가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 흐름을 쭉 갈 수만 있었다면 2800까지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2800까지 못 가는 흐름으로 지금 보니까 어쩌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오늘 제가 방금 전에, 오늘은 지금 2018년 3월 28일인데요 작년에 제가 검토했을 때가 10월 31일 요때쯤이었을 거예요. 10월 31일 그 유튜브에 올라간 날이 31일이고요 그 검토한 건 실제로 29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차트에 보면은 대충 이쯤이죠. 이때 요까지 2535까지 가고, 그리고 올해 1월 30일쯤에 2600까지 한번 오는, 요까지 오고 더 갔어야 돼요. 근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때 10월 31일 때 예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원래 갈 흐름이라면은 글쎄 이것도 노하우라면 노하우예요. 이런 거 잘 보시면은 이런 거 그리고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추세선, N자 패턴의 추세선 흐름을 보고 제가 2800을 언급을 드렸던 거죠. 그렇지만 이대로 못 갔어요. 그럼 이때는 주식에서는 뭐라 그랬었죠? 제가 이전 시간에 예측도 중요한데 대응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이 흐름대로 못 가면 그 흐름대로 못 가는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다가 지금 이런 데서 막혔잖아요. 못 가고 툭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당분간은 제가 올해 8월까지 2018년 8월까지 2800이 갈 것 같다. 뭐 그런 나름 개똥 전망을 드렸었는데 작년 10월 31일에 근데 못 갔잖아요. 일단 그리고 이런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잖아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위험해요. 위험한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 종합지수만 보면은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제가 검토할 때가 10월 31일 요쯤일 때 이제 그때 제가 검토했던 이유 자체가 중국과의 관계, 그때 무슨 뉴스를 보고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러면은 뭔가 증시에 있어서도 증권가에 있어서도 금융에 있어서도 경제에 있어서도 뭔가 큰 좋은 흐름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의미에서 봐서 차트를 봤는데 차트도 이 종합지수 차트가 은근히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 흐름대로 간다면 되게 좋겠다. 그렇지만 그대로 못 간다 하면은 자 이제 지금 다시 보면요 이런 흐름 속에서는요 위험한 흐름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언제 위험을 예측했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요때 여기에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이 구간 있죠. 이런 때쯤 되면은 2800걸 이제 예상해서 10월 30일이나 10월 29일쯤에 2800을 내년 8월쯤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흐름을 좋게 예상했다 할지라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대응을 그때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위험하구나, 조심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두 번째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는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아까 첫 번째 이 구간, 이 첫 번째 이 원에서 이 원에서 갈대 흐름으로 쭉쭉쭉 가면 28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때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이 두 번째 원 때도 더 가서 2800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못 가고 꼬꾸라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도 이 아래쪽에서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올라오고 뭐 하더라도 이게 다시 2800으로 가는 흐름이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여러 동안 뭐 차트를 많이 뭐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뭐 어떤 시장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뭐 세계 증시가 어떻게 되고 국내 기업의 뭐 업황이 어떻게 되고 뭐 테마 주고 어쩌고 세력 주고 어떻고 막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안 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냥 그동안 수많이 봐왔던 어떤 차트 현상들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2017년 그 10월 29일인가 그때 유튜브 올릴 때 그 유튜브는 올린 건 아마 그걸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아프리카 방송에서 분석하고서 이틀 녹화된 다음에 이틀 뒤에 아마 올린 걸 거거든요. 거기 보면 29일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는 8월까지 2800포인트 갈 수 있을 거 아니냐 말하지 않았냐? 그렇지만 주식이 예측대로만 된다면 모두가 워렌 버핏 되고, 워렌 버핏도 사실은 틀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모두가 떼부자 되고 그렇게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제가 주식에 있어서는 뭐 격언으로도 있지만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대응이다. 본인이 예측한 것에 흐름이 있는데 그대로 안 가면 그때부터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틀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쭉 늘렸을 때 지금 22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런 흐름이라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갈까요? 뭐 때문에? FTA? 관세? 중국발? 북핵? 뭐가 있을까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코스닥 쪽은 어떤가 볼까요? 하여튼 이런 그림 이런 지금 이런 현상들 좀 나오면요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이전에 코스피 차트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이 비슷한 그림이 대충 보더라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얼추 비슷해져 그림? 그렇다고 해서 꼭 그 다음 그림이 이 다음 그림이 꼭 뭐 비슷하게 그렇게 간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요. 통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확률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도 2000 종목을 검토를 좀 해볼까 했는데 일단 이 코스피 이것만 봐서는 예, 저도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 어떤 종목 좀 딱 검토해본 다음에 예, 저축할 겸 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했는데, 야, 이런 그림 나오면 일단 이런 그림 지금 이쪽 2015년도에 있었던 이런 이런 거 뜰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일단 투자하려던 사람들은 투자하지 말고 관망하고요. 물량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보세요.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다만 이렇다더라 하는 거 그냥 딱 보니까 위험해 보이는데요. 코스닥, 코스피는 어땠죠? 이게 작년 10월 29일날 제가 아마 해놨던 것 같은데, 이게 가려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 이게 뭐 주식 차트 용어에서 휩소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 휩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안 오고 그냥 이 정도까지 지켜주는 게 좋은데,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도, 그리고 지금쯤에서는 본래 올라가줘야 돼요. 더 올라가주면 모르겠어요. 뭐 내일이나 모레부터 쭉쭉쭉 올라가서 다시 이 가격 쪽이요, 이 가격 언저리에서 다시 머물러 준다면, 그리고 다시 또 치고 올라가줘야 될 때가 돼요. 1개월 안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요, 2800은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차트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제가 했던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잠깐 영상 남겨봤습니다. 지금 요런데 그림이요, 이런데 그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그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코스피 차트라는 건 하나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예측이 됩니까? 코스피만 보는 게 아니라요, 희한하게도 이게 주식 차트랑도 좀 연관이 있더라고요. 차트를 제가 한 100만 개도 넘게 봤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는 감이 있는데 뭐라고 이유는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승분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름대로 제가 공부하고 연구했던 거 상당한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승분. 다 지워볼까요? 다 지웠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요. 뭔가 느껴지는 거 있으신가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상승분을 했을 때 2800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가고 내려오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위험하더라도 내려오더라도 글쎄요, 이 정도가 뭐 많이 내려오더라도 최대로 내려올 수 있는 한정치는 이 정도? 제 최대로 내려올 수 있는 한정치 2075, 2150, 2220, 뭐 이 정도,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모르겠어요, 그때는. 작년 10월 달에 흐름이 워낙 좋았기에 10월 달과 그 이전부터 이어져 있던 그 에너지 응축된 것들이 딱 올라가는 흐름이 좋아서, 내년 올해 8월 달이죠. 2018년 8월 달까지 2800을 예측을 해봤어요. 그때는. 그리고 더 만약에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2800으로 가려면요, 여기에서 한 달 이내 이런 그림 만들어줘야 돼요. 서서히 이런 그림으로 이런 데까지 와줘야 돼요. 이런 데까지. 그러면은 다시 8월 이전까지
한 28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2200, 2100, 2070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차티스트적 주식 쪽에 보면 이제 가치 투자자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티스트라고 해가지고 차트를 중심으로 이 증권 시장을 해석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매매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방금 전에 이런 분석 방식은 차티스트적 방식입니다. 차트에 입안해가지고 수많은 차트를 이제 분석하고 살펴본 그 통계에 근거해가지고 한번 미래를 한번 예측해보는, 그리고 그 위험들을 대비해보자는 그런 방식의 분석인 거죠. 그런 겁니다. 이 코스피고요. 주봉이네요. 지금 이게 일봉은 또 다른 거죠. 아까 주봉이었잖아요. 이게 주봉. 아까 방금 전에 이게 주봉인데 주봉의 흐름에서 이렇게 가려면 어쨌든 이렇게 가줘야 돼요. 증시가 좀 더 좋아지려면 이런 식으로. 글쎄요. 근데 갈 수 있는 흐름도 많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제 어떤 코스피라는 건 어쨌든 또 그것도 유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차트가 어떤지. 어쨌든 코스피를 움직이는 주요 큰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도 있으니까 보자. 삼성전자 차트예요. 어떨까요? 삼성전자 일봉 차트인데 글쎄요. 이것만 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 주봉 차트. 아주 좋은 흐름이 있다면요. 글쎄요. 시가총액 얼마인가? 3조, 300조죠? 300조? 1000억 100 아이씨 너무 커. 1000억 1조 10조 320조죠? 시총? 시총 320조고 삼성전자가 이러면은 차트가 은근히 재밌는데요? 이거 미친 가격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403,000원 액면 분할했죠 얼마 전에? 지금 하고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주가 더 오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 지금 얼마 올랐죠? 여기서 2,828만 110만원 170만원 여기서부터. 와, 삼성전자 많이 가면요 380만원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좋은 흐름으로 가면은 380만원까지 갈 수 있고요. 이런 그림으로 이게 가장 좋은 이제 흐름 쪽에서 보고, 근데 아직 바닥 형성된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요. 이거는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은 주봉에서 저 기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간이었거든요. 2016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였으니까 2년 동안 2년 동안 170만원 정도 오른 걸로 액면 분할 지금 된 가격을 볼 때 아니구나. 가격이 얼마? 286만원? 주봉이죠 주봉. 2년 동안 11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올랐는데 뭐 최고 좋은 흐름으로 간다면 380까지도 다시 2년 동안 갈 수도 있다. 그건 아주 최고로 좋게 봤을 때 얘기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안 가고, 아까도 항상 주식은 이제 예측도 할 수 있지만 저렇게 안 가고, 그래서 민기적 막 이런 식으로 간다. 이제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기간이 또 대략 또 상당히 몇 년 동안 있을 수 있는 거죠.
액면 분할 몇 대 몇으로 하죠 이번에? 시가총액 도대체 얼마까지 올리려고 이러는 걸까요? 누가 올릴까요? 근데 과연 그러니까 좋은 그림으로 가면 여기 근데 지지가 되고 올라가는 흐름이 있어야 돼요. 다시 또 이렇게 가는 흐름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올릴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까지 올려놓고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측을 하면서 흐름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아예 여기서 그냥 슈팅해서 이렇게 뿅 올라가는 게 있죠. 세 가지 N자 패턴으로 그냥 정진행으로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흐름, 여기 산봉우리 두 개 만들고 산봉우리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다시 떨어지는 흐름, 그리고 올라갈처럼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계속 민기적 되면서 요 옆에 있는 작은 산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올라갈 것처럼 하면서 계속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횡보한다, 옆으로 긴다, 옆으로 쭉 가는 걸 이제 횡보한다 그러는데, 그럼 횡보하는 흐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측 누구나 할 수 있죠, 다. 그럼요. 누구나 그런 거 못하냐? 맞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글쎄요,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그런 생각 드는데요. 그런 거 유의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인가요? 그리고 경영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기조,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 삼성 기업을 노리는 기업들 세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액면 분할한 이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이게 막 만약에 주가 빠빠빠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 코스피 이 차트가요 삼성전자와 함께 움직여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삼성전자만 그렇게 막 쭉쭉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가총액 그 코스피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차트도 코스피 볼 때는 항상 유의하시며 봐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코스피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코스피 200 안에 있는, 그 중에서도 코스피 지수나 차트를 움직일 만한 어떤 대기업들, 그런 걸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다만 근데 삼성전자 차트를 보니까 삼성전자 차트, 일봉 차트, 주봉 차트였죠 이거 지금 이건. 일봉 차트. 근데 유력한 게 제 생각으로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그림은 이거 세 번째 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는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다. 꽤 있네요. 당분간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많은 거죠 뭐. 혼자 노는 거잖아요 지금. 혼자 분석하고 혼자 얘기하고, 누구한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도 할 수 없고, 그럼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렇네요. 코스피 다시 다 지우고, 주봉의 흐름이 이래요. 주봉 차트의 흐름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꼭 위험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진 않다 라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네요. 쭉 늘려보면 좀 더 잘 보여요. 이 자리가 꼭
이게 다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꼭 이렇게 간다 라고 볼 수만은 없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도 갈 수도 있다. 글쎄요, 남북관계 호전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되고 트럼프를 얼마만큼 잘 극복하는가, 그리고 금리, 그리고 부동산 정책, 뭐 그런 거, 그리고 증권가에 대한 어떤 정책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런 것도 유의 있게 살펴봐야 돼요. 단순히 차트를 많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거시 경제 차트 아닙니까? 코스피라던가 뭐 다우산업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다우산업 차트도 그렇고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다우산업 차트 보니까 또 이게 막 이렇게 갈 것 같네요. 그러면 증권가에 돈 넣어놓으신 분들은 좀 암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그쵸? 유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를 습관화하시고 분할 투자, 매매를 늘 습관화하셔서 몰빵, 전지산 투입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자기가 현금 자산이 있으면은 그 중에 뭐 10분의 1 혹은 3분의 1, 많아도 한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면 되게 많이 넣는 거고요. 그렇게 주식을 하더라도 정말 아주 적은 금액 가지고, 특히 이렇게 좀 위험할 것 같다 싶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상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 살짝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봉 차트 보면 좀 무서워요. 일봉 차트만 보면은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만 보면 막 무서워요. 이 정도는, 이런 그림은. 왜냐면은 이게 여기까지는 올 것 같거든요. 막 이런 그림 나올까봐. 뭐 그렇다고 제가 돈 넣어놓은 건 없기 때문에 무사할 이유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심각한 상황을 겪을까봐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이 상황을 좀 모면하려면은 지금 가격이 어쨌든 이 안에서 이 구간에서 좀 코스피 전체 차트가 이 구간에서 좀 이렇게, 이 구간을 좀 어떻게든 횡보를 하든 뭘 하든 버텨줘야 돼요. 바로 치고 나가기는 그렇게 쉽진 않아 보이니까 이 구간을 이렇게 버텨주면서 횡보하는 그림이라도 나와줘야지, 그러면은 주봉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어쨌든 갈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쭉쭉쭉쭉 꼬꾸라지는 그림 나올 수 있어서, 꼬꾸라지면 문재인 정부도 좀, 저는 문재인 정부 어쨌든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잘 됐으면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잘 버텨줬으면 좋겠네요. 이상 잠깐 코스피 차트 보면서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지, 오늘 날짜 2018년 3월 28일 지금 현재 시간 오후 20분에 한번 살펴본 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참고들 하시고요.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고, 주식은 아무리 조심해도 나쁘지 않은 게 주식인 것 같아요. 네, 이상 오늘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행복하십시오.